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트럼이 몇 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고요? 네, 한 3년 전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3년 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조금씩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심해진 거죠. 3년 전에 이제 충격을 받은 일이 딸 때문에 있는데 그때부터 트럼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멈추지 않았다는 거네요.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시작이 돼요. 굉장히 힘들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이제 그게 피가 나중에는 머리까지 아프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연찮게 명상을, 기점 명상을 보신 거군요. 언제 보신 건가요?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됐는데 그때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거보라는 생각이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찾고 있는 게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10분 그 호흡 명상을 해봐야 되겠다. 좀 앉기도 좀 불편해서 이제 아침마다 누워서 했거든요. 딱 눈 뜨면 이제 틀어가지고 이제 호흡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차츰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상을 모르고 해서 그냥 누워서 듣기만 들었고 호흡법을, 기점 명상 호흡법을 찾아서 그냥 무작정 했는데 조금씩 차도가 있었나요? 네, 찾아봤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거의 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어폰을 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귀가 아플 정도로 계속 일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계속 그 명상의 말씀을 계속 들은 거네요. 나오는 대로 뜨는 대로 계속 다 들었어요. 계속 유튜브에 뜨는 대로 계속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월화목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3년 동안 멈추지 않던 트럼이 사라졌나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사라지고 간간히 좀 할 때는 조금 올라오는데 그게 호흡하면은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 그거는 트림은 있을 수 있다고. 몸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뭐 괜찮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의사들은 그냥 몸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치료할 수는 없는 거네요. 병원에서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병원 의사들은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딱 찾으셔서 그니까요. 근데 그때 우연히 아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이제 지금 살아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 습관도 좀 고치고 먹는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을 때 이게 딱 명상이 딱 나타나신 거네요. 지금 50대예요, 40대예요, 50대예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길이 보이는구나. 좀 노력을 하고 길을 찾으면은 길은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전혀 되지 않던 일들, 병원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없는 건데 그 길을 스스로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 의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선생님이 스스로 치유를 하신 거예요. 호흡법을 통해서. 그 명상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다가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고 내가 정말 삶을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탁 내는 순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옛말에 사람이 준비가 되면은 스승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음이 준비가 되면 치유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전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낙엽 귀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낙엽 있죠. 낙엽, 떨어지는 낙엽이 귀근, 회귀한다. 어디로? 뿌리로. 뿌리 근자 써서 낙엽 귀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낙엽이 원래 줄기를 뻗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에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지면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하면은 뿌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양분을 썩어서 그 주변에 흩어져서 그걸 또 양분으로 해서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가까운 사람이 삶을 마감하실 때나 그리고 선생님처럼 병원에 가도 고치지 않는 원인 모를 어떤 일들이 생기고 몸에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사실 가장 어찌 보면 힘든 시절 2년이잖아요. 그리고 3년 전에 어떤 딸 때문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 것도 어찌 보면은 가장 힘든,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원인과 존재를 땅에 버린다는 거거든요.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앙상한 가지를 위해서 겨울이 되면은 자기의 몸을 모두 다 내려놓고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화초들이나 큰 나무들 이렇게 묘목을 잘라서 이렇게 봄 될 때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뿌리가 영양분을 바깥으로 줄기 쪽으로 가지 않게끔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낙엽 귀건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내 낙엽을 떨어뜨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욕심을 비워내는 일이 결국은 어디로 향해 간다? 뿌리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그 뿌리를 양분을 잘 낙엽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봄에 새싹을 피울 수 있는 원인과 인과가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선생님이 그 3년 동안 멈추지 않던 위장의 장애들, 트럼이든 어떤 장애들이 내 생에 그게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힘든 걸 겪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명상과 마음 공부라는 걸 만나는구나. 그 시즌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걸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병이 와도 의사는 이제 참고하고 약도 먹고 병원에는 가지만 이게 내가 치유하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뿐만 아니라 나의 힘도 더 커져서 큰 병이 와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져요. 이걸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자가치유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스스로는 몰라요. 항상 병원에 의지하고 항상 약에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치유는 못하고 항상 병원 쪽 달려가고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이 의사 찾아갔다가 안 되면 또 저 의사 찾아가고 돈은 돈대로 흩어지고 작은 병원 안 되면 또 대학병원 가야 되고 또 제주에서 안 되면 또 서울까지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시작의 원인을 의사와 약사와 상담을 하고 그 안에는 내 몸에도 그 힘이 있다는 걸 이제 만나신 거예요. 의사도 못하는 일을 스스로 어찌됐든 찾아냈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또는 인연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생로병사에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많은 환경을 만나잖아요. 주변에 가족도 그렇고 배우자든 자식이든.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뿌리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거구나. 이 낙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툭 털어내라는 거구나. 앙상한 가지가 되어야 이 겨울을 날 수 있구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는 모든 걸 비우고 털어내야 뿌리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더 집착을 해요. 저 인간 잡아야 되는데 저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돈 때문에 괴로우면 돈 때문에 더 집착해요.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2천만 원을 사기를 당해가 마음이 아파서 막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전 재산이 채화님 저는 딱 요거밖에 없는데 1억밖에 안 되는데 5분의 1이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재기하려고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조금씩 모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 그래도 8천만 원이 남아있지 않느냐. 2천만 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5천만 원이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걸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내가 지금 사기 당한 것은 내가 그 투자에 욕심을 부린 거 아니냐. 10% 준다는 그 말에 욕심을 부린 거 아니냐. 처음에 500만 원을 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하고 1,500까지는 돈이 잘 나오다가 나중에 2,000만 원 되니까 얘기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5,000만 원 될 때까지 안 가서.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꾸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낙엽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질 낙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 나빠지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잖아.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잖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사기를 당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하는 데도 도움도 안 되고 영업하는 데도 도움도 안 되고 얼굴이 자꾸 우중충하니까 손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작은 분식점 하는데. 그러니까 맛이 있나 음식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너무나 수업료, 인생에 큰 수업료를 냈다 이렇게 마음 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투자 안 할 거 아니냐. 자그마한 떡볶이집을 해도 그곳에 만족하면서 할 거 아니냐.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그 집착
투자해서 어디 돈 벌 생각들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이제는 그 낙엽 욕심을 다 틀어뜨려서 분식점 하는데 충실히 그 분식점을 잘 운영해 나가라. 그리고 떡볶이 하나 팔 때도 500원어치 팔든 1000원치를 팔든 정말 이 떡볶이를 내 가족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해봐라. 소문 난다. 작은 내가 아는 떡볶이집도 정말 테이블 한 2개밖에 없는 떡볶이집인데 밖에 줄을 서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 벌어요. 그 떡볶이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200만 원도 못 벌던 사람이. 그래서 줄을 서고 지금은 포장이 다 되니까 와서 포장은 안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포장해달라고 하면 10분에 또 포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작은 곳에서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재환님 잘 되고 있는데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나는 한 3년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더 모아서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잘 된다고 금세 확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통의 맛과 그리고 그 작은 분식점에서 기다리는 그 느낌이 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로 배달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이제 1000일 더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낙엽을 또 못 버리고 집착해가지고 또 더 큰 데를 내고 막 돈 투자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 나면은 작게 하든 그렇게 크게 하든 저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 바로 옆에 평대 성게국수라고 있어요. 한 그릇에 10,000원씩 이렇게 파는데 8월 1일부로 12,000원을 올렸더라고요. 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국물에서. 여기 해녀 딸과 엄마가 해녀예요. 여기 앞에 항상 물질을 해요. 그래서 성게를 싱싱하게 해서 소라하고 군소 무침 있잖아요. 군소하고 이렇게 해서 파는데 사람들이 테이블 딱 1개, 2개, 3개, 4, 5개예요. 딱 5개 작아요. 뭐 앉을 때도 좁고 그래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만 해요. 근데 사람이 박짝박짝해요. 연예인들도 많이 왔어요. 사진만 붙여놓고 인테리어 수리를 안 해요. 의자도 삐걱삐걱 하는데도 그냥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식당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맛이에요. 맛. 요렇게 오이무침 하나 나오는데도 그거 저는 2-3접시를 먹어요. 김치 하나 먹는데도 2-3접시를 먹어요. 국수 한 그릇 먹는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근데 허름하고 그래도 번듯한 것보다 그 제주의 정치 그걸 또 느끼고 싶어서 그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도는 또 이 철 장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휴가철. 그래서 또 안 될 때는 또 좀 비잖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한 비용을 또 어찌 보면은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기다리는 맛도 있고. 여기 뒤에도 집에도 월화수를 씌워요. 식당이 작은 저기 뭐 파는데 그 가면은 문 잠겨 있으면은 꼭 와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맨날 문 열려 있는 것보다 이걸 꼭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도 그때만 장사하는 거예요. 재료 딱 들이자면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더 먹는 거에 이렇게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돈 많이 벌어서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다 좋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낙엽 귀근, 존재도 귀근이고 어떠한 상황도 귀근이에요. 뿌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로 되돌아갈 때는 낙엽이 자신의 몸을 떨어뜨려서 모두 비우고 내려놓듯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는 내 집착을 떨어뜨리고 욕심을 비워라는 의미가 왔구나. 나에게 가을이 찾아왔구나. 이제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있겠지만 좀 춥고 배고프고 힘든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봄이 온다면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봄에 더 큰 화려한 꽃과 새싹이 내 삶에 찾아온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